박희의 뮤직 수트라 박기철입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드릴 이야기와 관련된 곡을 하나 불러볼까 해요. Come on now, touch me, baby. Can't you see that I am not afraid? What was that promise that to you? Why won't you tell me what she said? What was that promise that me? I'm gonna love you till the heavens stop the rain. I'm gonna love you till the stars fall from the sky for you and I.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와 관련된 곡인데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음악 락 밴드들이 있는데 이 밴드들에서 그 노래를 부르는 보컬리스트 이 보컬의 그 존재감이 가장 그야말로 뭐 출중하다고나 할까요? 이 대체 불가한 보컬. 그런 그 보컬을 가진 밴드는 어떤 밴드인가, 어떤 락 밴드인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 가장 유명한 그 락 밴드들 예를 들어볼게요. 뭐 디퍼플, 뭐 가장 유명하다고도 할 수 있죠. 근데 디퍼플에서는 그 보컬이 그 1대 보컬이 로드 에반스, 2대 보컬이 이안 길런, 뭐 3대 보컬이 데이비드 카버데일, 뭐 이렇게 있고 또 그 이유도 있어요. 이렇게 보컬이 많다는 거는 그 똑같은 디퍼플이라는 락 밴드에서 보컬이 대체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링킨 파크라는 또 밴드가 있죠. 거기서 그 오리지널 보컬이 체스터 베닝턴이라는 보컬인데 뭐 괴물 보컬이라고 불렸어요. 그 연약한 체구에서 나오는 그 폭발적인 그 노래. 근데 이 체스터 베닝턴이 그 자살을 했거든요. 그 누구도 야 체스터 베닝턴을 대체할 보컬이 있을까 했는데 그 링킨 팡크 멤버들은 그 보컬을 찾았어요. 그 여성 보컬이에요. 남자 가지고는 안 되겠다. 남자는 도저히 체스터 베닝턴을 능가할 수 없다. 남자 보컬, 어느 남자 보컬이든지 간에. 그래서 그냥 여자 보컬을 찾았어요. 대체 불가하다는 거, 대체 가능하다라는 거죠. 대체 불가한 게 아니라 대체 가능하잖아요. 디퍼플이든 링킨 파크든. 그런데 이제 가령 뭐 또 유명한 보컬 중에 그 레드 제플린의 보컬은 링킨 파크죠. 링킨 파크가 아니라 로버트 플랜트죠. 로버트 플랜트. 레드 제플린의 보컬은 로버트 플랜트죠. 대단히 유명한 보컬이죠. 근데 이 로버트 플랜트는 그야말로 노래를 잘하죠. 대체 불가한 보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양반도.
그런데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보컬에 비해서는 이 뭐 상대가 안 된다고 하기에는 뭐 좀 로버트 플랜트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니까 상대가 안 된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일단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로버트 플랜트는 그냥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예? 노래 정말 잘하죠. 그래서 정말 그 레드 제플린이 만약에 로버트 플랜트가 만약에 나 안 하겠다, 아니 뭐 어떤 그 유고로 인해 가지고 그, 그 로버트 플랜트가 없다, 그러면 그 레드 제플린으로서의 그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대체 불가한 보컬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단 노래를 잘 부른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락밴드의 보컬은 그것과는 또 차원이 다르다는, 차원이 다르다. 도대체 어떤 밴드길래, 어떤 락밴드에 누구길래 그러냐. 뭐 제가 아까 그 노래를 부르는 그걸 보면 이 락 음악에 대해서 좀 조예가 있으신 분은 금방 차렸을 거예요. 막 눈치챘을 거예요. 도어스예요. 도어스. 이 밴드 짐 모리슨이고요. 정말로 존재감이 탁월한, 출중한 그 어느 밴드의 보컬보다도. 그래서 이 짐 모리슨이 없는 도어스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도어스가 4인조인데요. 이것도 제가 고등학교 때 산 그 백판이에요. 고등학교 때 350원 주고 원판이 아니고 그냥 뭐 찍어낸 거죠. 그때 제가 이거 많이 샀어요. 이거 1976년 2월 1일 날 샀네요. 1976년. 그럼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2월 1일 제 생일날 샀네요. 이거 여기 뭐 버스 뭐라고 썼는데, 뭐 올리버라는 그 거기서 산 거네요. 올리버라는 그 레코드점에서. 여기에 제가 아까 들려드린 그 터치미가 있어요. 터치미. 이거는 이 도어스가 그 75년도에 결성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니 65년도에 결성돼 가지고요. 1965년도에 결성돼 가지고 그 67년부터 1971년까지 그 6개의 앨범을 내거든요. 6개의 음반을 내죠. 근데 이제 이거는 그 6개의 음반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냥 그 우리나라에서 이 어느 백판을 찍어내는 그 회사에서 그 해적판 찍어내는 회사에서 그냥 그 The Best of Does라고 그냥 만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사이드 2 이면에 터치미가 있는 거죠. 터치미가 있죠. 터치미. 사이드 1, 사이드 2의 터치미. 터치미란 곡이었어요. 아까 곡이. 날 좀 만져달라. 나를 좀 어루만져달라. 그런 얘기예요. 굉장히 관능적이죠. 노래 제목부터. 근데 이제 이 짐 모리슨, 이 65년도에부터, 요게 이분이 이제 그 유명한 아마도 가장 유명한 오르가니스트, 음반 오르가니스트가 아닐까 싶어요. 레이 만자레. 나이가 제일 많아요. 이분이. 나이가 제일 많아요. 39년생인가 42년생인가 나이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짐 모리슨. 짐 모리슨.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레이 만자렉이
짐 모리슨의 이 천재성을 알아본 거예요. 그 캘리포니아에 가면 무슨 베니스 해변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그 이 양반들이 그 UCLA 있죠? 그래도 유명한 대학 아니에요? 미국 서부에서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그 약자죠. UCLA. 거기에서 이제 이 짐 모리슨은 그 영화를 전공하는 영화와 문학을 전공하는 학부생이었고요. 이 레이만 자릭은 그 마찬가지로 이제 영화를 전공하는 그 대학원생이었다고 해요. 나이가 많죠. 근데 이제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베니스 해변이 난 저기 그 이탈리아에 있는 줄 알았더니 그 미국에도 있네요. 거기서 이제 해변에서 그 짐 모리슨이 자기가 이제 그 구상하고 있는 어떤 그 가사를 갖다가 이제 흥얼거렸대요. 이렇게 뭐 문라이트 드라이브라는 그 곡인데 자, 저 달까지 헤엄쳐서 가자. Let's dream to the moon. 뭐 이렇게 시작되던가요. 뭐 근데 이 가사가 삼삼해요. 가사가 일단 삼삼인 거야. 그리고 이 짐 모리슨이 이걸 흥얼거리는 그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그 흥얼거림이에요. 그래서 야, 얘 천재구나. 레이만 자릭이 먼저 알아봤어요. 오르가니스트가 먼저 알았어. 그래서 우리 팀을 결성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그 로비 크리거예요. 기타리스트예요. 그리고 존 댄스모어는 드러머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도어스 라인업이 갖춰지죠. 그래서 이 밴드는 특이하게 베이스 주자가 없어요. 베이스 기타 주자가 없어요. 근데 그 역할을 이제 이 레이만 자릭이 해요. 그 오르간을 연주하면서 왼쪽으로 이제 저음을 연주하는 거죠. 그 베이스 기타 그 소리가 나게끔. 그런데 또 어떤 곡들은 또 이렇게 또 베이스 기타가 꼭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공연할 때 이렇게 세션 베이스 기타 세션을 부르기도 했다 그러네요. 근데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베이스 기타가 없는 4인조 락 밴드예요. 근데 이 밴드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은 이 나머지 멤버들 레이만 자릭 이 양반은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클래식, 재즈 달통한 사람이에요. 달통한 사람. 그래서 참 이 음반 연주가 화려하죠. 그리고 이 로비 크리거도 이 재즈 뭐 그리고 저 스페니 그 플라멩고 기타 있죠? 스페니시 기타 그런 거를 그 섭렵한 사람이고 이 존 댄스모어도 이 재즈 드럼을 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그 음악적 실력이 출중하죠. 연주 실력이 출중한데 이들의 연주가 온통 이 짐 모리슨의 이 보컬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연주예요. 물론 이제 이 레이만 자렉이 이제 그 어떤 그 전주라든지 간주에서 보여주는 어떤 그 앨범의 화려한 기교 이런 것들이 있긴 있지만 그것들이 다 이 짐 모리슨의 보컬에 다 빨려 들어가는 그런 연주를 했죠. 이 로비 크리거 저는 기타리스트 중에서 이 세상 수많은 기타리스트 중에서 저는 기타리스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기타리스트가 이 로비 크리거예요. 이 양반은 뭐 어떤 그 연주를 할 때 화려한 뭐 기타 솔로를 선보이거나 그런 게 없어요. 기타 솔로 뭐 우리 뭐 예를 들면은 그 디퍼플의 리치 블랙 뭐 화려하죠. 기타 솔로가 하이웨이 스타 이런 데서 보면 화려하죠. 레드 제플린에서도 그 지미 페이지의 그 기타는 화려하죠. 보컬을 압도하는 그런 기타 연주단 말이죠. 보컬을 압도한다. 그래서 이제 레드 제플린은 이런 그룹이라는 설이 있어요. 레드 제플린은 지미 페이지의 어떤 기타 실력을 보여주는 밴드다.
지미 페이지의 그 기타가 로버트 플랜트의 보컬을 능가한다는 거죠. 하지만 도어스의 짐 모리슨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다 이들 탁월한 출중한 그 자기들 악기에 있어서의 그 역량이 그 연주가 다 이 짐 모리슨한테 다 빨려 들어가는 연주를 했어요. 특히 이분이 로비 크리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타리스트. 이분은 기타를 그 피크를 안 쓰고 그냥 이 손가락으로 치는데 그 화려한 솔로 기교도 없어요. 근데 그 어떤 그 뭐라 그러나 아주 그 몽환적인 분위기, 응? 사이키델릭한 그거를 연주했어요. 이 양반. 참 대단해요. 그게 이 손가락으로 연주하는. 그게 다 이제 그 양반이 그 스페니시 기타, 플라멩코, 응? 그 기타를 손접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근데 그게 솔로가 아니에요. 이 보컬에 녹아 들어가는 기타다. 이 짐 모리슨이 생기기도 잘생겼어요. 이 보컬 여러 밴드 보컬들 중에서 그 가장 잘생겼다고도 할 수 있어요. 이 양반. 건젠 로제스의 그 보컬도 잘생겼지만 이 도어스의 이 짐 모리슨 잘생겼어요. 그래서 이분이 참 뭐 아버지가 군인이었다고 하죠. 군인이었는데 그 어릴 때부터 그 문학을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서 시인이기도 해요. 시인, 사상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그 가사를 쓰는 거죠. 가사를 또 흥얼거리는 거죠. 또 어떤 멜로디를 흥얼거리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멤버들이 곡을 쓰는 거예요. 특히 로비 크리거가 이 작곡을 많이 했어요. 예, 가장 유명한 곡, 뭐 라이트 마이 파이어 뭐 이런 곡들 다 로비 크리거가 했어요. 근데 그 이전에 이 짐 모리슨의 어떤 그 흥얼거림이 있었다. 흥얼거림. 이 짐 모리슨은 이 뮤지션이라고 하기에는 어떤 음악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음악을 공부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응? 악보를 볼 줄도 모르고, 응? 뭐 악기를 연주할 줄도 몰라요. 그냥 노래만 부르는 거야, 노래만. 근데 이 노래가 자신의 어떤 시, 그리고 그거의 흥얼거림, 그걸 가지고 멤버들이 곡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 앨범을 67년도에 1집 앨범이 나오죠. 또 도어스. 근데 왜 이게 참 유명한 로고예요. 도어스라고 딱 DOORS라고 딱 썼는데 이게 이름이 좀 단순해 보이잖아요. 문이에요, 문. 문. 응? 문이라는 용어가 또 게이트가 있지만 문이에요, 문. 문 도어스. 그 참 이게 참그 이거 락밴드 이름 치고는 너무 단순한 거 아닌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 고등학교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판을 사가지고 이거 도어스냐, 도어스. 너무 단순하다. 근데 이게 이 그룹의 그 이름을 짓는 것도 그 이 세 명의 멤버가 진 게 아니라 짐 모리슨이 진 거예요. 그게 어떤 연유가 있냐면은 그 영국의 그 시인이자 화가 그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양반은 이제 그 1700년대 말에서 1800년대 그 초에 활동하던 그 영국의 시인이자 화가이고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 양반이 이제 그 어떤 자신의 시에서 뭐 그 인식의 문이다라는 구절을 써요. 인식의 문. The doors of perception. 영어로 하면 그렇죠. 근데 그 구절이 너무나 마음에 든 거예요. 누가? 얼더스 헉슬리라는 또 이분 또 영국의 또 그 문학가죠. 멋진 신세계라고 하는 참 기가 막힌 소설을 쓴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때 그 당시에 1900 언젠가요? 20년도인가 20년도가 뭐 하여튼 20세기 초반에 그런 소설을 썼나 몰라요. 우리나라에서 뭐 멋진 신세계라고 이제 번역이 됐는데 어떤 이 현대 문명을 현대 문명의 어떤 그거를 이렇게 예견하는 책일 수도 있어요. 그게 현대 문명 막 찍어내는 사람을 막 찍어내 그리고 사람의 어떤 이 성질을 다 조작하고 그런 신세계가 열릴 거다 앞으로 미래에는 그 유명한 그게 이제 멋진 신세계인데 그 원제는 그게 멋진 뭐 뷰티풀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제가 알았었는데 까먹었네요. 또 우리나라 지금 멋진 신세계 제가 소설이 뭐 두껍지도 않아요. 얇은 소설이에요. 그걸 쓴 사람인데 이 양반이 그 윌리엄 블레이크가 자기 자신의 그래서 썼던 인식의 문이라는 걸 너무나 좋게 받아들여 가지고 인식의 문이라는 소설을 써요. The Doors of Perception. 그거를 이 짐 모리슨이 그대로 받아들이죠. 응? 우리는 이렇게 인식의 문을 지금 여기에 있는 인식 이거를 때려 부수고 열어 제끼고 저쪽에 있는 인식으로 가자. 그런 그룹이 되겠다. 그런 락밴드가 되겠다. 그런 그 의지의 표현이 이 도어스라는 그 락밴드 이름에 담겨 있죠. 그냥 문이 아니라 인식의 문이에요. 인식의 문. 그래서 이들의 일집에 참 기가 막힌 노래들이 많아요. 일집에 가장 도어스다운 노래들이 일집에 있어요. 6개 냈다 그랬죠. 6개의 음반을 냈는데 일집에 가장 도어스다운 곡은 일집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터치미는 일집에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이것도 뭐 제가 또 이것도 고등학교 때 산 게 있는데요. 무슨 거다 고등학교 이제 모리슨 호텔이라는 게 있어요. 모리슨 호텔. 이것도 도어스라는 그룹에서 이 짐 모리슨이 차지하는 그런 어떤 존재감, 대체 불가함 그거를 나타내는 음반 제목이에요. 이게 뭐 모리슨 호텔이라는 게 이 밴드들이 어떻게 길 가다 보니까 모리슨 호텔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모리슨 호텔. 야 그래서 야 어떻게 밴드 호텔 이름이 모리슨 호텔이냐? 그래서 거기 앞에서 사진 찍자 우리. 그래가지고 이거 찍은 사진이 이게. 근데 여기 뭐 그래서 이제 앨범 제목이 모리슨 호텔이에요. 그만큼 짐 모리슨이 이 도어스에서 차지하는 존재감은 대체 불가했던 거죠. 여기에 유명한 웨이팅 포 더 선이 여기 있어요. 제가 제일 처음 접한 도어스 곡이거든요. 여기 A면 두 번째 있네요. Waiting for the Sun. Waiting 이렇게 나가죠. 멋있죠. 제가 이 노래를 어디 그때 제가 고등학생 때 골목을 이렇게 밤에 골목을 지나가는데 창문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 노래가. 야 그래서 이 노래 뭔 노래가 이렇게 멋있냐. 고등학생 귀에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끝까지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행히 거기 DJ가 이 곡은 도스의 Waiting for the Sun이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아, Waiting for the Sun이었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레코드점에 가가지고 Waiting for the Sun이 있는 그걸 산 거예요. 여기 모리슨 호텔이 있어요. Waiting for the Sun이라는 앨범이 있어요. 거기엔 없어요. 이게 6개 앨범 중에 하나가 Waiting for the Sun이라는 음반 앨범인데요. 거기에는 없어요. Waiting for the Sun. 왜냐하면은 Waiting for the Sun을 거기다 넣으려 그랬는데 그 곡이 가장 멋있다 그래가지고 앨범 타이틀
했는데 이게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는 안 싣고 나중에 이제 모리슨 호텔에 여기다 싣었죠. 태양을 기다리며 벌써 이 굉장히 시적이잖아요. 가사부터 더 시적이에요. 네? 태양을 기다리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냈는데, 근데 이 짐 모리슨이라는 이 양반이 얼굴은 참 이렇게 잘생겼잖아요. 그야말로 뭐, 응? 그래서 그 여자들한테 인기도 많았죠. 응? 여자들한테 인기도 많았어요. 응? 거기에 이제 그 유명 락밴드의 보컬이니까, 응? 얼마나 그 여자들이 달려들었겠어요. 응? 그런데 이 양반이 굉장히 시인이고 기인이에요, 기인. 응? 기인. 돌발적인 행동을 한다. 그 무대에서 막 그냥 막, 응? 이 양반은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이 양반은 무대에서 자신의 노래가 하나의 주술행이에요. 무당이에요. 무당이 돼서 부르는 거예요. 어디 빙의가 돼가지고 접신해가지고 그때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런 거는 로버트 플랜트가 이런 거는 이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레드 제플린의 로버트 플랜트의 보컬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 양반은 그냥 음악적으로 부르는 거고 노래를 잘 부르는 거고, 예? 이 양반은 접신해가지고 자기가 샤먼이 돼가지고 샤먼, 예? 무당이 돼가지고 그리고 부른 곡이에요. 그래서 그 일집에 이제 실린 곡들이 이제 Light My Fire, 내 안에 불을 지펴줘, 이런 곡들. Come on baby light my fire. 제가 이거 저 노래 따라 느낌 따라 이거 불렀었는데 이 도어스 오리지널 버전이 아니라 그 호세 펠리치아노가 그걸 좀 그 호세 펠리치아노 그 감성에 맞게 편곡한 거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불렀어요, 제가. 노래 따라 느낌 따라 38번째인가 불렀던 것 같은데 그 뭐 거기에 그 디엔드라는 곡 있죠. 가장 문제가 되는 곡이에요. 디엔드. 그래서 이런 공연을 하면서 이 양반이 그냥 디엔드 노래만 부르면 되는데, 예? 뭐 거기서 뭐 그냥, 그막 그냥 뭐 그냥 바닥을 구르고, 왜 빙의가 돼가지고 신이 들어와가지고, 예? 신이 들어와가지고 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좀 미쳐서 부른 거야, 미쳐서. 그리고 이제 디엔드라는 그 노래, 그 굉장히 그 대곡인데요. 거기에 참 이 로비 크리거의 그 어떤 그 몽환적인, 참 사이키델릭한 기타 대단해요. 그 소리가 솔로도 아닌데, 화려한 솔로도 아닌데 적절하게 들어가는 어떤 그 사이키델릭함이 있거든요. 사이키가 이게 이 사람 정신, 심리 이런 거잖아요. 마음, 델릭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이 안에 있는 정신, 영혼, 마음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게 사이키델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도어스를 이제 사이키델릭 락밴드라고 해요. 사이키델릭 락밴드. 근데 다른 사이키델릭 밴드들 많아요. 사이키델릭 락밴드들 많은데 이 도어스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왜? 이 짐 모리슨의 그 어떤 그 보컬은 그냥 노래 잘 부르는 게 아니다. 무당이 돼서 그런 거야. 빙의가 돼가지고 접신해가지고 차원이 다른 차원. 그 대체 불가가 대체 불가. 그 디엔드 부를 때는 그 뭐죠 가사가 너무 그 외설적이죠. 뭐 아버지를 죽이고 그 엄마를, 뭐 어떻게 하고 뭐 말로도 옮기도 그래요. 그 가사를, 이게 그 무대에서 이걸 불러가지고 끌려가요. 경찰이 끌려가요. 그 가사냐 그게 뭐 아버지를 어떻게 하고 아버지를 죽이고 뭐 엄마를 어떻게. 그때 끌려갈 때 이제, 짐 모리슨이 나는 이거 시를 읊었을 뿐이다. 그 그리스의 비극 오이디푸스 있잖아요. 오이디푸스가 그 엄마를 아니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랑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 거를 내가 표현한 거다. 오이디푸스가 돼가지고 내가 응? 그리스 응? 부른 건데 니들이 경찰이 나를 잡아가냐 뭐 그랬는데 근데 그 디엔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가사가 너무 나갔어요. 이 짐 모리슨이 오이디푸스를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 오이디푸스가 아버지를 죽인 게 아버지인 줄 알고 죽인 게 아니에요. 그냥 길 가다가 어떻게 하다가 죽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엄마랑 결혼한 것도 어? 엄마인지도 모르고 결혼한 거예요. 엄마인지도 모르고. 응? 그래서 이제 그 비극이잖아요.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그래서 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 그러는데 응? 뭐 하여튼 그런 거를 그린 곡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가장 그 도수다운 곡은 뭐냐면은 브레이크 온수래 브레이크 온수 브레이크 부수자 그래서 어디로 가냐 브레이크 온수루 이걸 깨부숨을 통해 가지고 투 디 아더 사이드 저쪽 세계로 가자 이쪽 세계는 너무 답답하다 이쪽 세계는 너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응? 다들 똑똑하지 한다 여기 세계는 그런 세계 벗어버리자 저쪽 세계 이성의 세계가 아니라 저기 광기의 세계로 가자는 거예요 우리 본능의 세계 욕망의 세계 글로 가자는 거예요 브레이크 온 스루 break on through to the other side 그러잖아요. 가장 그 도스다운 곡이죠. 제가 그걸 부를 줄 알았으면 그 맨 처음에 그걸 부르고 시작하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제가 그 아직 연습이 안 돼가지고 터치미를 불렀는데요. 터치미도 굉장히 관능적이에요. 날 만져줘. 그 도어스 곡들을 보면요, 이 굉장히 뭐라 그러나요? 이 어떤 사이키델릭함도 있고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세련됨이 있어. 세련됨. 이 사운드에 세련됨이 있어요. 몽환적이기도 하면서 어떤 본능을 자극하죠. 그래서 이제 참 음악 활동을 활발히 했어요. 활발히 했는데 5년 동안 했죠. 65년도에 결성됐지만 이제 음반을 낸 거를 따지면 5년이거든요. 67, 68, 69, 70, 71 5년 동안 6개 앨범 냈다. 여섯 번째 그 앨범이 그 LA 우먼이에요. LA 우먼, LA 우먼 그러죠. 근데 그 음반을 내고 그 짐 모리슨이 그 자기 애인이랑 그 애인이 그 파멜라라고 있어요. 파멜라. 참 좀 아주 아름다운 여인인데 파멜라. 그래서 굉장히 그 여성 편력이 심했어요. 미남이잖아요. 그리고 락밴드의 그 보컬이고. 뭐 물론 이제 그 무대에서 그런 또 또라이 기행을 펼치기도 하지만 뭐 어떤 그 무대에서는 이 자기의 성기를 내놓고 자위 마스터베이션을 하려고 그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가 끌려가죠. 경찰에 끌려가죠. 아주 또라이예요. 또라이 긴 예? 예? 광기에 휩싸인 무당 빙의 접신 그런 상태에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 불가죠. 그런데 이제 71년에 자기 애인 파멜라랑 많은 여자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쭉 한 명의 여자는 쭉 자기의 어떤 평생의 애인이다라고 그 사랑했던 여인이 파멜라거든요. 이 파멜라와 그 파리에 갔는데 그러니까 여섯 번째 앨범 내고 좀 쉬러 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어떤 호텔 방에서 그 돌아가시죠. 그 왜 돌아가셨냐에 대해서 왜 사망했냐에 대해서 뭐 말들이 많은데 일단 약물 중독이라 그래요.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그러면 이제 이, 이 도스 거의 그 카피라이트 저작권을 그 자기가 가사도 짓고 가사 도스 노래 그 많은 가사는 다 짐 모리슨이 진 거거든요. 그리고 작곡은 뭐 로비 크리거가 많이 했다 그러지만 근데 이제 그 어떤 원초적인 어떤 음악의 어떤 어떤 시작 발단이 되는 거는 짐 모리슨의 그 흥얼거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작곡에 또 관여를 많이 한 거죠. 짐 모리슨이. 그래서 그 저작권 수입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그 이전부터 내가 죽으면 그 저작권 이 수입은 다 그 파멜라한테 간다. 그런 유서를 남겼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파멜라가 자기 애인이 죽으면 그 저작권료를 다 받게 됐죠. 근데 참 비극인 게 파멜라가 이 짐 모리슨이 응? 죽은 거를 감당하지 못하고 똑같이 짐 모리슨이 죽을 때가 27살이었거든요. 그 파멜라는 짐 모리슨보다 3살 어렸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3년 있다가 딱 27살 될 때 파멜라도 죽었어요. 참 아주 비극적인 커플이죠. 그 많은 그 저작권 수입, 짐 모리슨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다 부질없는 거예요. 짐 모리슨이 없는. 참 이 짐 모리슨은 이 도어스에서도 그 대체 불가한 보컬이었으면서 이 파멜라라는 여인에게는 대체 불가한 남자예요. 대체 불가한 남자였어요. 그렇게 뭐 다른 여자랑 사귀고 그랬는데도 그래서 뭐 둘이 싸움도 많이 했어요. 그 도어스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1991년도에 나온 영화예요. 올리버 스톤 감독인데 거기서 보면 둘이 또 무지하게 싸워요. 그런데도 그 사랑을 꿋꿋하게 이어갔다. 그렇게 싸우면서까지. 그래서 참 이 69, 70, 71년 요 69, 70, 71년도에 이때 27 클럽이 결성이 돼요. 27 클럽이 결성이 돼요. 이때 결성된 거예요. 이때. 물론 이제 뭐 1930년대 어떤 흑인 뮤지션이 27살 나이에 돌아가셔가지고 그때 이제 뭐 27살에 죽은 뮤지션이다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옛날이고 본격적으로 27 클럽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입에 이렇게 회자되고 그러는 거는 69, 70, 71년 요 3개년도에 유명한 뮤지션들이 27 나이에 죽거든요. 69년도에 가장 처음으로 죽은 거예요. 롤링스톤즈의 멤버였던 롤링스톤즈를 만든 장본이 롤링스톤즈를 만들고 음악적인 재능이 엄청났다 그래요. 어떤 희한한 악기를 해가지고 노래의 맛을 살리고 그런 어떤 정말로 뮤지션이었는데 이 양반이 69년도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뭐 70년도 요때 또 뭐 제니스 제플린, 지미 핸드릭스 이때 돌아가시죠. 27살 나이에. 그리고 71년도에 짐 모리슨이 돌아가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27 클럽이 결성된 거예요. 그 이후로도 이제 27살에 돌아간 뮤지션들이 많아요.
1994년도에 그 그룹 너바나의 그 리더 커트 코베인도 1994년도에 27 나이로 돌아가시고, 또 에이미 와인하우스라고 있어요. 이 양반도 또 27살 나이에 돌아가시고, 또 많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뮤지션 음악하는 분만이 아니라 어떤 아티스트들이, 음악 아닌 아티스트들도 27살에 들어가면 27살에 돌아가시면 27 클럽에 이렇게 뭐 가입이 된다고 할까요? 예? 그게 해주는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참 이 짐 모릿은, 그 제가 그 어떤 글자를 썼냐면은, 이 짐 모리슨은 그냥 보컬이 아니잖아요. 그냥 노래 잘 부르는 보컬이 아니다. 음악적 실력이 출중한, 뭐 작곡을 잘하고, 악기 연주도 잘하고, 뭐 그런 보컬이 아니다 이거죠. 뭐 이 도스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그 밴드가 있죠. CCR. CCR이 거의 활동 시기가 거의 비슷해요. CCR이 좀 1년 늦나 1년 앞서, 하여튼 거의 비슷해, 거의 엇비슷해요.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 72, 1년, 2년 요때. 근데 CCR도 이제 미국 그룹인데 이제 CCR은 조금 수험프로이라 그래가지고 이 양반들이 그저 출신은 미국 남부가 아닌데 어떻게 미국 남부의 어떤 그 미국 남부에 있는 그 수험프 어떤 끈적끈적함을 연주하거든요. 이들은 CCR은 크리던스 클리어워터 앤 리바이벌, 끈적끈적함, 아주 음악 멋있죠. 제가 제 노래 따라 느낌 따라 그 CCR 곡 8개나 올렸어요. 8곡이나. 그래서 저한테 참 많은 영향을 주는 그 밴드가 CCR인데, 제일 많아요. 비틀즈가 7개인가 그러고 CCR이 8개인가 그래요. 근데 이제 도스 곡은 이제 제가 이제 그 나이트 마이 파이어, 그것도 이제 오리지널 버전이 아니라 그 호세 벨리치아노 그 버전으로 불렀는데, 근데 요즘 이 도스의 곡이 멋있게 들리는 거예요. 어떤 이 CCR의 곡은, CCR에서는 거기 그 프론트맨이, 그 존 포거티잖아요. 존 포거티. 이 존 포거티가 작사 작곡을 다 해요. 그러면 뮤지션이에요. 그리고 기타도 리듬 기타를 치는 게 아니라, 리듬 기타는 자기 형이 치고 자기가 리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불러요. 근데 이 존 포거티는 그러니까 이 음악적인 실력이 뛰어난 뮤지션이고, 기타 연주자고 그렇죠. 물론 이제 지금도 살아계신데 지금은 그때 그 어떤 그 야성미가 없어요. 나이가 들어도 좀 그런 야성미가 좀 보여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반듯해져가지고, 이 사람이 그때 그 체크난 방에 그냥 머리 단발해가지고 그러고 부르는, 그존 포거티가 맞나 싶은데, 참 하여튼 그분은 참 그런 어떤 끈적끈적한, 미국 남부의 남부 출신도 아니면서 그걸 불렀단 말이죠. 근데 이 CCR이랑 거의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이 도어스는 끈적끈적함이 아니라 굉장히 몽환적이고, 그러니까 사이키델릭하고, 어떤 이 자신의 어떤 이 감정, 본능, 욕망 이런 것들을 불끈불끈 드러내는 곡을 하면서 굉장히 세련돼요. 그 세련됨의 그 요체는 뭐냐면은 이 세 명의 그 연주자들이 보여주는, 그 연주예요. 탁월하죠, 연주 실력이. 세련됐죠. 그런데 참 이들은 이 짐 모리슨이라는 이 자신들 밴드의 이 보컬을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뭐가 어렵냐? 이게 너무 또라이인 거예요. 너무 기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참 이 존 댄스모어라는 양반이 존 댄스모어가 참 굉장히 어려워했죠. 이걸 어떻게 참아야 되나. 근데 참았어요. 근데 이제 72년 1년도에 그 이 짐 모리슨이 사망을 하고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을 하고 이 둘이 이 존 댄스모어 드러머는 빠지고 이 로비 크리거 기타리스트 그리고 오르가니스트 이 둘이 이 도어스라는 이름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음반이 2개나 나왔어요. 음반이 2개나 나왔는데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짐 모리슨이 없는 도어스는 존재의 의미, 존재의 이유,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그만둬요 그냥. 하다 말죠. 그래서 참 지금 요분은 그 담도암으로 좀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70은 넘게 사셨어요. 그리고 이 존 댄스모 그 드러머랑 로비 크리거 이분들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 로비 크리거는 뭐 유튜브 이렇게 보면은 머리가 하얗고 좀 많이 말랐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기가 연주했던 거 이거 어떻게 기타 치는 건지 이렇게 뭐 보여주고 그러더라고요. 재밌어요. 보면은 어떻게 그런 선율을 만들어냈나 몰라. 아주 단순하게 쳐요. 기타를 단순하게 쳐요. 뭐 예를 들면 People are strange, People are strange, When you are stranger. 이게 가사부터 멋있어. 네가 이상한 사람일 때 사람들은 이상하게 보인다 이런 거예요. 네가 이상한 사람인데 People are strange, When you are stranger. 거기에 이 기타 아주 그 단순함, 화려한 솔로도 아니고 그 단순함을 그냥 그 만들어내는 그 실력이 대단해요. 이 로비 크리거라는.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타리스트예요. 로비 크리거. 그래서 참 남은 멤버들이 2명이 도어스라는 이름으로 해보려고 그랬는데 음반까지 내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 대체 불가다 이거는. 왜냐? 짐 모리슨은 그냥 단지 노래를 잘 부르는 보컬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래서 글자를 써봤어요. 가무망에 보통 그 노래 잘 부르면 가왕이라 그러잖아요. 가왕. 근데 저는 황이라고 썼어요. 황제. 노래 가짜예요. 이 무자가 이게 무당 무자예요. 무당 무자. 샤먼. 그래서 이 도수는 어떤 락이냐? 그냥 프로그레시브 락이 아니에요. 그냥 사이키델릭 락이 아니에요. 제가 말을 만들었어요. 샤먼 락이에요. 샤먼 락. 무당의 락이에요. 무당의 음악이에요. 무당의 락 음악이에요. 누가 그걸 들려주나? 짐 모리슨이. 거기에 나머지 그 3명의 멤버들이 그 짐 모리슨의 그 보컬을 쫙 입혀준다. 무당 무자예요. 샤먼. 마법과 같은 보컬이에요. 그냥 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걸 굉장히 낮게 부르다가 갑자기 막 폭발적으로 불러요. 짐 모리슨은. 마법과 같은 보컬이죠. 그 단지 왕이 아니라 황이에요. 황. 이 왕이에 지금 뭐 해가 있잖아요. 지금 백자인데 저는 해처럼 그렸어요. 해와 같은 태양과 같은 그런 왕이에요. 가무마왕이다. 제가 썼죠. 인식의 문을 열어제낀 그래서 보컬 가왕을 넘는 매지컬 샤먼 엠퍼러 황제다. 가무마왕. 도어스의 대체 불가한 보컬 짐 모리슨이에요. 저승에서 파멜라와 잘 지내는 명복을 빕니다. 소락수트라
박희철이었습니다.